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7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법원 직원이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꼬붕,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이 양아치적 수법이라는 아주 극단적 비유를 했습니다. 양아치적 수법이다, 꼬붕이다. 당신들은 정의를 선택적으로 외치느냐. 아주 잘 쓴 글이었습니다. 다만 꼬붕, 양아치 이런 표현은 이 조선일보 경우에는 이 종이신문에서는 그 말을 뺐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그냥 올라 있는데 그 댓글이 많이 붙어 있는데 다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을 꼬붕이라고 부르고 법관들을 양아치에 비유한 글을 보고 읽는 사람들이 속 시원하다, 사이다 발언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소수 의견이 아니고 다수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정신적으로 이 무정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치가 무너지는 걸 우리가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죠.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그리고 사기적 수법을 쓰는 이 정권, 이게 합쳐지니까 정권 사기단의 양아치적 수법,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국정을 운영할 때 국민들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과학적으로, 법률적으로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야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데 하는 일마다 거짓말하고 또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고 해서 국정을 운영한다? 그럼 이건 정권 사기단입니다. 정권 사기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노무현 정권 때 썼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한 배경에 사기가 있습니다. 무슨 사기냐?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가 무슨 공약으로 이겼느냐?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수도 이전이에요. 청와대, 국회, 대법원까지 다 옮기니까 이건 수도 이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서울표가 다르라니까 충청도 표만 얻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이명박 서울시장 쪽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수도를 옮기려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에는 수도 이전이란 말이 없지만은 이것은 불문율. 수도 이전이 헌법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헌법 위반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한국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서울은 수도라는 게 헌법적으로 국가 정체성 면에서 정착되어 있는데 이걸 옮기는 것은 더구나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사기적 수법으로 옮기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그게 좌절됐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건 정권 사기단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정책을 사기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수많은 게 있지만은 비핵화 사기극, 이걸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해체 사기극이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가장 위험하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원전 해체 내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4대강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에 볼을 쌓아가지고 물을 가두어 놓으면 자연히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오염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오염을 증가시킨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보호 해체를 하는데 오늘 해체를 하겠다는 건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삼희 선임 논설위원이 쓴 기사가 이겁니다. 정부는 왜 하는 일마다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한가? 이건 점잖게 표현한 거고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가 이렇게 얘기죠. 4대강 보호 수질 3년간 모니터링 해놓고 결과는 감춰둔 채 보호 해체 의결, 실제는 해체 생각 없는 듯 무슨 쇼 하는 건지, 이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기치고 있다는 겁니다. 4대강 보가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사기를 쳐놓고 막상 해체를 결의는 해놓고 해체할 뜻은 없다는 거죠. 그걸 해체했다가는 더 큰 재앙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온통 수법이 사기단입니다. 정권 사기단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기극이 하나 있어요. 일자리 만들기. 여러분, 일자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100만 개를 만들겠다 하는데,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사람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자리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는 생기는 겁니다. 일자리는 필요에 의해서 생겨야 그게 일자리지. 아니, 만들어주는 일자리야. 그게 다 공돈 주고 알바 일자리죠. 알바 일자리. 조선일보가 오늘 그 사기성을 이렇게 점잖게 썼습니다. 1월 고용 실적이 대참사를 기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라며 특단의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줄기차게 경제 낙관론을 펼치던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기임을 인정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 명 줄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7%로 치솟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통계를 분식해 오다가 혹한과 코로나 거리두기 등으로 고령층 공공치료 사업이 중단되자 가려졌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사기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 중에서도 최고의 사기죠, 이게. 그런데 대책은 4년간 줄기차게 실패한 가짜 일자리 정책을 또다시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 3월 말까지 공공일자리 90만 개를 직접 창출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수치까지 특정해 지시했다.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 대책은 결국 세금 알바 사업이었다. 관련 부처들은 또 쓰레기 줍기, 교통안전 지킴이 같은 일회성 일자리를 대거 만들 것이다. 시간만 때우면 용돈 나눠주는 것을 일자리라며 창출한다고 한다. 이런 가짜 숫자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랑할 것이다. 제가 정권 사기단이라고 하면 좀 과격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 논리적으로 한 이야기, 가짜 일자리를 만든다. 이거는 사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권 사기단이라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력을 사기적으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는 발언이 상당히 온건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만 봐도 이게 정권 사기단이라는 걸 확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원 무죄된 세월호 구조 해경, 선거 우려먹기 희생양들, 이 사설 제목입니다. 이승윤 문무일 패싱,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산시킨 듯. 문 대통령 민정수석 빼놓고 민정비서관과 검찰 인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청와대 상황실장 사의를 표했다. 법원 보안 직원도 김명수 최악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제 국민들이 법을 무시해버립니다. 앞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치 시녀, 정권의 시녀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여한 선거는, 관여한 재판, 선고는 다 엉터리다. 다 재심 신청하자. 또는 불복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아치에 비유된 전국 법관 대표들, 그들이 재판한 선고는 다 무효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무정부. 이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는 수단은 법입니다. 법이란 건 그런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느냐? 신뢰가 있으므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정권 사기단이 지 멋대로 자기들 편에 유리하게 써먹고 해가지고 정권을 국민들을 속여서 정권을 차지하고 차지한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도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망동을 부린다 하면은 신뢰가 상실돼 버립니다. 법에서 신뢰를 빼버리면은 그 법은 뭐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일종의 이게 화학적 기호입니다. 법 마이너스 신뢰는 폭력입니다. 국가폭력입니다. 법 마이너스 신뢰는 폭력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폭력. 폭력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정글로 돌아갑니다. 정글. 정글에서는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힘센 사람. 양아치란 표현을 저는 적절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표현 중에 이거 좀 문제적 인간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건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고유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거 향가에도 건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래된 겁니다. 건달. 놀고 먹으면서 덩쳐먹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건데, 건달이라는 표현에는 그래도 약간 유머가 있고 이 악질적이란 그런 표현은 좀 적어요. 그 다음에 깡패란 말입니다. 이 깡패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학자들이 가끔 깽단 할 때 깽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그건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깡패가 있습니다. 깡패.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양아치입니다. 깡패와 양아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깡패는 조직입니다. 양아치는 각자 지저분한 일을 한다는 뜻이고, 전혀 이 윤리가 없다는 거죠. 깡패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건달에도 윤리가 있는데, 양아치는 윤리가 없습니다. 양아치. 그런 양아치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법원 직원이 했던 대로 당신들은 정의를 선택적으로 외치느냐? 김명수가 정의를 짓밟았을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아주 정상적인 일도 이걸 정의를 무너뜨렸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다. 그럼 당신들은 양아치적 수법 아니냐? 양아치적이라고 했습니다. 양아치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게 윤리가 없다는 겁니다. 윤리가. 이 세상에는 조직이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 윤리가 있습니다. 깡패도 윤리가 있고 마피아도 그 나름대로 윤리가 있는데, 양아치는 다 무례하게 어지럽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하니까 여기는 윤리가 없다. 최악의 평인데, 그러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전국 양아치 법관 대표회의가 된 건 아닙니까? 전국 양아치 법관 대표회의라는 욕을 먹고도 오늘 현재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침묵할까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하는 사람들 참 독종이란 생각이 듭니다. 독종, 이념적 독종이죠. 그런데 이런 양아치란 욕을 먹고도 왜 침묵할까요?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라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은 정권 사기단을 지휘하고 이 대통령의 꼬붕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아치적 행동을 하는 법관 대표 회의의 뒷받침을 받아서 사법부를 이끈다 하는 인상이 정착돼 버리면은 대한민국은 법이 무너집니다. 무정부 상태로 갑니다. 감사합니다.